자, 통근과 강약에 대한 비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비판을 하고 있는지 볼게요. 자, 일간의 신강, 신약한 논거로 제시하는 통근, 통근 및 강약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비판적인 견해가 있다. 한번 참조하고 나름 검토를 해보죠. 자, 일간이 통근하지 못하고 퇴약하거나 합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전격이나 합격 등으로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판단이다.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우리가 종격이나 합격, 이거는 기본적으로 종격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일간이 너무나 약해서 본인의 의사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경우가 우리가 종격으로 했어요. 그래서 나라는 일간이 내가 조그마나도 힘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 굴욕적인 생활을 청산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인성이나 비겁이나 겁제 이런 운들이 와주면 나에게는 생과 부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 반대편에 내가 따라갔던 거는 이쪽이죠. 자, 이쪽을 따랐던 거야. 그래서 재성을 따라가거나 또는 관사를 따라가거나 또는 종합, 식상이죠. 식상을 따라가는 종합격 이런 게 있었죠. 여기를 따라간 이유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나에게 힘을 생조해주는 인성이나 비겁의 운이 오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렇죠? 물론 나중에 된탕 혼나더라도 어떤 사람 심리 그래요. 자기가 뭔가 약간 힘이 좀 생긴 듯 하면은 그동안 아무런 저항감 없이 살고 있다가도 반발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에게 조그만한 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전격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야겠죠? 나에게 조그만한 힘이라도 뭔가 있다라고 하면 비록 그게 약하다. 그게 약한 게 정말 태약하다. 정말 심하게 약하다. 아주 심하게 약하다. 근데 우리가 통근하지 못했다고 이게 바로 가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지금 이게 신약하는 것을 신강 신약을 판단한 근거가 뭐냐면 등령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득세라는 게 있었죠. 득세, 그 다음에 득지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세 가지를 다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뭐 하나가 통근하지 못했다. 그러면 득지하지 못했다고 하겠죠. 요거 하나 안 됐다고 해서 바로 이것으로 간다. 전격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참고할 만한 얘기고요. 아울러 일주의 강약을 논할 때도 등령과 신령 같은 영이죠. 그 다음에 득지와 실지, 그 다음에 득세와 실세 등을 자세하게 논하여 등급을 매기거나 간지 하나하나에 소수점까지 동원하여 점수를 매기는 방법으로 민감하게 세세한 부분까지 신강신약을 따지는 것은 현실적인 허용도에서 많은 괴리가 있어 그 판단 기준을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일주의 통근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다. 요게 지금 이걸 점수화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점수화 하신 분. 근데 그렇게까지 명리가 산수도 아닌데 물론 명리는 저는 논리라고 생각해요. 논리. 그렇지만 이 수 또는 계량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요. 수와 계량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감이라고 하죠. 감으로. 그게 우리가 따져가지고 등령했냐, 득지했냐, 득세했냐 이런 걸 가지고 이 세 개에 관련돼 가지고 계략적으로 판단하면 되지. 그거를 숫자화해서 계량화해 가지고 이게 득세했니, 신강하니, 신약하니 이렇게 논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 신강하냐 신약 같고 명리하신 분들 사이에 술자리에서 많이 싸우고 그런다고 그래요. 실제로 이거에서 왜냐하면 이게 사람마다 감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관이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 따라서 이게 신강하게 볼 수도 있고 신약하게 볼 수도 있고 애매한 부분도 있죠. 물론 이 등령인과 득지와 득세라는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정확하게 논쟁을 하면은 그래도 수긍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세의 경우에도 어떤 경우는 이게 약하지 않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정도 갖고는 약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마다 이 주관적인 판단의 근거가 있다. 그래서 이 감명자, 명을 감명하시는 분들의 이 주관적인 판단이 작동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신강 신약을 한번 일관되게 논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감으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굳이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통근 여부를 살펴보는 거고, 통근은 일간에만 국한되어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육신 역시 항상 통근과 투출을 살펴야 한다. 통근을 살피는 경우에도 그 강약을 살펴야 되는데, 자리, 궁, 어떤 분은 이 궁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도 있어요. 궁을 기준으로 한다면 월지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사주에 있어서 이렇게 연월 일시에 있어서 우리가 월령을 살피는 기본이 여기서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월지. 자, 첫 번째 월지가 뭐죠? 등령이었어요. 등령. 자, 여기는 일지는 뭐였어? 그 다음에 살펴보는 게 일지였죠. 일지가 뭐였어요? 득지였어요. 요거 보고 등령했냐 먼저 보고 득지했냐 보고 나머지는 뭐요? 이 주변의 일간을 중심으로 나머지 이게 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라고 했잖아. 세 개. 일간, 월지, 일지 빼버리고 8개 중에서 3개 빼고 5개 중에서 몇 개가 나를 위해서 도와주나. 도와준다는 건 뭐죠? 도와준다는 것은 비ገብ이나 인성이 있냐 그 말이죠. 이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그럼 결국 뭐예요? 우리가 등령이 50% 이상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조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월지를 기본으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득지했느냐. 바로 내 밑에서 일간 바로 밑에서 나를 도와주고 있느냐 따지는 거죠. 일지. 그렇죠? 그 다음에 초년보다는 말년.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거는 초년보다는 말년이겠죠. 그래서 시지. 우리가 말년이 좋아한다고 하죠. 자, 시지. 연지 이렇게 순으로 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월지의 통근에서도 어떤 상태의 통근인가 라고 보는 거죠. 예컨대 좌오묘유는 우리가 왕지라고 했어요. 나중에 지장간에서 뭐 배우겠지만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좌오묘유는 지장간이 뭐예요? 전부 같은 왕한 기운으로만 있어요. 예컨대 자수는 임수와 개수로만 구성되어 있죠. 오화는 오병 기정 빼놓고 오병 기정 유갑을 그 다음 유경신 이런 식으로 같은 오행으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굉장히 왕하다고 그랬어요. 생지는 인신사에 그 다음에 이렇게 보고 여기는 이제 나중에 지장간에서 볼 거예요. 여기보다 그 다음에 고지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안 본다고 했죠. 예컨대 인신사에서 전부 처음에 뭐예요? 무토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격국으로 볼 때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고지는 마지막 수로 보고 왜냐면 창고에 묻혀져 있기 때문에 고장지 즉 땅의 지하 창고에 묻혀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꺼내서 쓰기는 뭐하다 그랬죠.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일간을 중심으로 봤죠. 일간을 중심으로 봤는데 만약에 다른 육친 관계를 본다. 그러면 요것을 갖고 본다. 그러면 요것과 관련해서 이거 있잖아요. 전부 이거 살피는 거죠. 이게 등령했냐 득지했냐. 근데 좀 많이 이상하긴 해요. 이걸 등령했다고 하기는 세력을 판단했을 때 이제 통근 정도는 보면 되겠죠. 통근. 이게 정말 통근돼 있냐? 또 시간에 있는 이것이 통근돼 있냐? 이 정도? 이렇게 생을 받고 있냐? 이렇죠. 이건 하는 거죠. 예컨대 우리가 이제 말년을 보거나 자식에 관한 걸 볼 때는 시간을 갖고 보는 거 아니에요. 이 시주를 갖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시주를 갖고 보는데 이게 정말 세력이 이 힘이 있느냐 이 힘이 있느냐라고 할 때는 그게 밑에서 지지의 힘을 받고 있느냐 또는 주변에서 생존을 받고 있냐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따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다 일간을 기본으로 보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단 일간이 통근하였다면 격국용신을 정할 때는 어진간에서는 강력을 논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일간이 어느 위치에 있던 노광지에 통근하면 어지간한 이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간주해 신앙하다는 표현을 써도 무방하다. 자, 우리가 노광지에 앉아있으면은
어지간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녹은 뭐죠? 우리가 비견에 해당되는 거였죠. 왕지는 뭐였어요? 겁제에 해당되는 거였어요. 예컨대 간목이 여기에 뭐에 앉았어? 월지에. 월지에 이님은 뭐죠? 이거는 녹이에요. 그쵸? 우리 녹이고 이거 만약에 묘다. 그럼 뭐예요? 이거는 왕지죠. 그런 식으로 여기에 이 목에 계절이 태어난 거죠. 봄에 계절이 태어났으니까 등령한 거죠. 결국은 이거 뭐예요? 등령인 거죠. 노광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등령이에요. 예를 들면 노광이라고 하는 것은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간이 굉장히 감당하고 신강 또는 신왕하다고 할 수밖에 없죠. 물론 신강과 신왕은 또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개념을 구분할 수도 있겠죠. 신강은 뭐죠? 인성의 생조가 많은 경우, 생조해주는 인성이 많은 경우, 신왕은 주변에 비견급제가 많은 경우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신강, 신왕이 일주가 강하다고 보면 노광지면 자 병화가 녹은 뭐예요? 4, 5겠죠. 4는 뭐냐면 4는 뭐죠? 이게 비견이니까 녹이에요. 녹. 5는 뭐죠? 겁재니까 뭐예요? 이거는 왕지예요. 그 다음에 경금. 신유죠. 신유. 마찬가지로 신은 뭐죠? 비견이니까 녹. 요거는 겁재니까 왕. 그 다음에 임수, 개수. 자, 여기는 뭐죠? 해자죠. 해자. 자, 이거는 뭐죠? 녹. 자는 왕. 그렇잖아요. 12연승에서 노광 뵀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간목이 인롤과 묘월에 태어났다. 결국은 노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결국 뭐죠? 간목이 인묘, 병화가 사오, 경금이 신유, 임수가 해자. 결국 뭐 이거는 결론은 뭐냐면 등령했다는 거죠. 등령했기 때문에 자체가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지간한 일은 감당할 수 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등령하면 기본적으로 50%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이 됐고 주변에 뭐 인성 하나 있고 뭐 그런 뭐죠? 뭐 득세를 하거나 또 지지에 생해주는 거 있고 비겁이나 또 뭐가 있어요? 생해주는 거. 생해주는 거 뭐죠? 인성 있죠. 예컨대 얘가 갑자라든가 수생목 되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는 병인 해서 목생화 경금 뭐죠? 뭐 경술 토생금 한다든지 술보다는 뭐 경진 뭐 이런 식으로 임수는 임신 뭐 이렇게 신금을 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뭐예요? 강할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노광지에서 통곤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등령했다는 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견딜 수 있다. 결국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별로 크게 문제되는 이야기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신강신약이라는 말을 가지고 신약이라는 걸 읽고 따질 때 이거는 좀 사람마다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판단이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 사람마다 사람마다 주관이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상대방에 대해서 싸울 필요 없고 그냥 인정해주고 넘어가면 되죠. 그리고 서로 생각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싸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신강신약은 논하는데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어제까지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기본은 등령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력은 득세가 더 강하다고 이야기했죠. 득세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득지를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 그렇죠? 세 가지를 판단하면 된다. 그리고 이것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이 일간이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면 뭐다? 절대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게 전격보다 그게 전격이론이었죠. 그러니까 전격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힘이 있다 그러면 전격으로 쉽게 논할 수가 없다. 이런 정도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아요. 내용들 중에 보면 이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